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강사 윤종영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제가 앉아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뭔가 뒤에 배경도 좀 이상하고 오늘은 이제 커피숍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커피도 한잔 하면서 이제 만나 뵙게 됐는데, 왜냐하면 한수원이 갑작스럽게 떴어요. 우리가 4월달에 뜬다 하다가 이제 갑자기 뜨면서 이제 지원 그 기간들도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좀 갑작스럽게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발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한수원 한 200명 정도 뽑죠. 이번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전형과 일반 전형까지 전부 다 합쳐서 약 한 230명 정도를 뽑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만 준비하신다면 또 합격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수원 같은 경우는요, 그 하반기 때 이제 NCS 전형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NCS 전형을 약 조금만 그 접목을 시켰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봐야 될 점들이 몇 가지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차 전형입니다. 1차 전형에서 바뀐 것이 있죠. 뭐가 바뀌었느냐 하면은 바로 자소서를 씁니다. 우리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1차 전형에서 시험을 보고 난 뒤에 그 뒤에 합격을 하면 자소서를 쓰는 형태였습니다만, 그러나 이번에는 바로 자소서를 쓴다라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자소서가 그러면은 들어가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1차에서는 자소서가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1차에서는 직무 역량 검사를 시험을 칩니다. 그러니까 공통으로는 직무적성 검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무직렬 같은 경우에는 법학, 경제학, 경영학이라고 해서 통합전공 시험을 칩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직무적성 검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존에 하고 있던 직무적성 검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NCS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기존에 준비했던 직무적성 검사를 준비를 하시면은 여러분들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상식입니다. 상식은 5%밖에 안 들어가지만은 우리가 합격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한수원 상식이라고 얘기를 해서요. 한수원 회사 관련 상식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식 문제집에 있는 것들 정도만 풀어보시면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투자를 하지 마십시오. 많은 투자는 어디에 해야 된다? 두 가지, 전공과 직무적성 검사에 해야 된다는 점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점으로는 이제 외국어가 들어갑니다. 보통 지원 자격으로는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지원 자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지원 자격은 사무직 750점, 기술직 700점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 어학 가점표를 보면은요 900점 이상을 30점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00점 이상이 이제 20점이죠. 아랍에미레이트 전형이 30점이고요. 그러니까 그 900점 이상을 맞으시는 것이 사실상 유리하겠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5점, 일반 전형 영어 스피킹은 5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그렇게 크게 뭐 1, 2점 차이로 떨어진다 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여러분들 토익 8급을 맞아야 되나 뭐 아니면은 가장 높은 등급을 맞아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차 단계 정도, 차 단계 정도만 맞아주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차 전형으로 넘어가시면은요 바로 면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전형에서 1차 전형에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는 점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면접 전형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 전형에서는 개별 면접이 들어가는 거죠. 개별 면접에서 자소서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자소서 해석까지도 이번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 제시형 토론 면접인데요. 여러분들 상황 제시형 토론 면접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좀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어떤 상황을 주고 토론, 그러니까 찬반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토의를 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형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한수원 같은 경우는 뭐 한 1년 전, 2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토론 면접을 해왔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영어 면접이나 창의력 문제 해결 면접 등이 있는데요. 영어 면접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개별 면접과 크게 다를 바 없는데, 자, 창의력 문제 해결 면접이 있습니다. 창의력 문제 해결 면접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다뤄보지 않은 것들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부채를 나눠주려고 한다. 몇 개 정도가 필요하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꼭 주의하셔서 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차가 끝나고 나면 제가 창의력 면접 문제들 몇 문제를 해서 해석을 올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 한 번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면접까지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1차 서류에서부터 면접까지인데, 한수원은 서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자소서를 써야 되는 거죠. 자, 자소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소서를 보다 보니까 1번 항목이 굉장히 여러분들 애매한 경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직무기술서를 다운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기술서를 꼭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번이 해결됩니다. 자, 1번을 한번 볼게요. 지원한 직무와 관련한 경험 혹은 경력에 대해 상세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금전적 보수가 없는 것, 있는 것 둘 다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거기에서 산학팀 프로젝트 연구의 동아리, 동호회, 온라인 커뮤니티, 재능 기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모집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쌓은 내용 혹은 모집 직무와 관련된 경력 사항에 대해 최근 5년 사례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했던 경력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직무기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무기술서를 한번 볼게요. 저한테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사무직렬의 직무기술서입니다. 거기에 보시면은요, 필요 지식, 필요 기술, 그 다음에 직무 수행 태도, 이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직무 경력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무엇을 포인트로 써야 되느냐 하면 필요 지식과 필요 기술 중에서 하나를 택하셔서 나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강조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험일 경우에는 직무 수행 태도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논리적 분석 태도라든지 효율적 개방적 의사소통이라든지 전략적 사고라든지 타 부서와의 협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협력성이라든지 의사소통을 잘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경험들을 중심으로 해서 적어주시면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 명심하셔야 됩니다. 필요 지식, 필요 기술, 직무 수행 태도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번에 보시면은요 1-1, 1-2, 1-3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사실은 자소서 쓰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직무 관련 활동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경험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배운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제 책 스펙을 뒤집는 자소서라는 책에 AB, A-라는 툴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모든 자소서는 이 방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그 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될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지원자 본인이 동료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할 때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신이 맡은 일을 보다 더 잘하기 위해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책임감이 되는 것이죠. 책임감. 그래서 최근 5년의 사례니까요. 자신이 맡은 일을 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주인의식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바로 책임감이라는 것,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지원자 본인이 자신만의 이익이 아닌 집단이나 공동체 이익을 보다 중시하는 사람임을 잘 보여주는 최근 5년의 사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겠습니까?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 단체 생활을 한 경험,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보다는 개인에 대한 희생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집단 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일들 또는 있었던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전문성을 향상시킨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직무기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필요 지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필요 기술에서 보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러면은 포스기에서 여러분들이 돈 계산을 하거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금전 출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저 꼭 명심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지원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안 보시거든요. 그냥 자소서 항목 빨리 확인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차근히 분명 한수원 공고 채용 공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연휴기 때문에 차근히 보고 잘 작성을 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차근히 보고 계속 공고문을 들여다보시면 답이 보이실 겁니다. 자, 한 수업 여러분들 모두 건승하시길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 취업대표 강사 윤종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